문법 공부하다가 막 갑갑하면 집에 가실 때 서점 들러가지고 그냥 다른 이론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이 책에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다 빼면 이 책에 한 반도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돼요. 개념만 보시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쉬운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개념 나가면서 문제를 다 풀어드리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되니까 뭐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시면 되고요. 다만 뭐냐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들으실 때 열심히만 해주세요. 열심히만. 복습만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내가 영어 능력이 조금 이제 딸려가지고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 드릴 때 그 순간에는 이해가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어가 조금 딸리면 자칫 복습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오늘 3주차니까 1주차 복습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2주차, 3주차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1학년 거부터 해야지, 2학년 거부터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손도 못 대요. 나중에 시간만 낭비돼요. 실제로 어떤 학원은 그런 분들 모아놓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면 듣는 분들이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좀 딸리잖아요. 딸리면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요. 꾸역꾸역이라도 이제 열심히 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 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8주차를 돌릴 때 내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내 능력껏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8주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8주를 더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실강을 2번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가장 효율적인 거는 8주 실강 들으시고 그 다음 8주 복습하실 때는 인강으로 돌리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능력치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거는 내가 정말로 내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진짜 오로지 공부에 몰두했을 때 그런데도 못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야. 공부 안 했을 때 말고. 공부 안 하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이거 정리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막 달팽이인데 막 치타를 보면서 내가 다음 달에 쟤처럼 달려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처음에 목표치를 거북이로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늘거든요. 대신에 열심히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봐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돌아보면 언젠가 내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동일선상에서 시작했겠죠.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뭔가 내가 좀 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팩트입니다. 팩트. 내가 학원을 좀 덜 다녀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내가 다른 친구들이 뭔가를 참고 할 때 내가 좀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딱 와보니까 내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근데 그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영어가 좀 안 된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습관 문제가 되게 많아요. 특히 막 공무원 공부를 막 몇 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상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습관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럼 실제로 제가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장문의 톡이 왔어요. 장문의 톡이 왔는데 이거 도저히 장문의 톡을 톡으로 대답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강 들으실 때 끝나고 오세요라고 해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상담을 제가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상담을 하면은 일단은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뺏기는데 다만 뭐냐면 아무 생각 없는 상담을 안 해드려요. 그러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먼저 제가 그래요? 습관을 먼저 잡아놓고 그걸 나한테 증명을 먼저 하라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증명 먼저 하시고 그러면 제가 상담 잡아드릴게요. 그래요? 그렇게 상담을 해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 상담을 했을 때 제가 하라는 거를 그분은 실천을 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상담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실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시간 낭비잖아요. 서로 바쁜데. 그런 상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튼 이제 그분이 상담을 했는데 요지는 저거예요. 일단 불안해서 지금 공부가 안 되고요. 그다음 심리 다 무너졌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시험이 한 8개월 정도 남았을 때야. 그래서 이번에 8개월 정도 하고 8개월 공부하고 떨어지면 포기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 한 4년 했다 하더라고요. 4년 했다고요? 4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말다가 막 그랬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몇 달 쉬고 또 하다가 몇 달 쉬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4년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 몇 년 했어요 그랬을 때 4년 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다 안 했다가 하다 안 했다 이거는 제로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잖아. 4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나아.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본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그냥 제로 상태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수업 중에 유심히 좀 봤던 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나 이제 봤던 분이신데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고민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8개월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은데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준비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냥 막 용기 드리고 이런 거 없으면 그냥 팩트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랬던 게 지금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예? 지금 포기하라 그랬어요. 지금 본인 상태에서 8개월 이렇게 하시면 합격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예? 조금 말을 순화해서 이렇게 할 거면 이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속으로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지금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야지 시간이나 돈을 낭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이해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뭐냐면 문제가 습관이 지금 뒤틀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습관을 제대로 못 잡으면 8개월 동안 아무리 해봤자 그냥 결과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8개월 하고 나서 이제 끝낸다 그럴 거면 지금 끝내라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려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공무원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결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8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면 8개월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1년 더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습관이 잡혀가면 1년 더 했을 때는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4년을 했다 그러지만 대충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던지 8개월 때 진짜 열심히 하던지 그 이후의 결과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래서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상담했을 때의 그 상태랑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단 말이야. 지금 상태랑은 달라요. 그때는 시험 치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보면 탈락이에요. 이 사람이 합격하면 다 합격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합격할 수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진 거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여라도 안 되더라도 그분은 다시 한다고 결심했을 때 그게 안 바뀌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 현대백화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방향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가든 아니면 느리게 가든 이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가봤자 멀어져요 현대백화점에서. 예? 근데 방향만 딱 잡아놓고 한 걸음을 가더라도 가면은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가 습관이 삐뚤어지잖아요. 뭐 수업 왔다가 안 왔다가 수업 와서 막 졸고 복습 안 하고 그러면 방향성이 계속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 하루가 계속 쌓여요. 이해돼요? 관성이 있거든요. 한번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왜냐면 편하거든. 내 몸이 기억하거든요. 수업 안 오고 집에서 그냥 누구 자니까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래요? 아쉬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안 한 겁니다. 하는 척 한 거지. 예? 그래서 방향성을 딱 잡아놔야 돼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이 딱 모여서 그 방향성을 결정한단 말이야. 오늘 복습을 할까 말까? 그랬을 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은 딱 저밖에 없어요. 나한테 힘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결정입니다. 웹툰을 볼지 예? 문법 가속도 책을 볼지 딱 봐도 어떤 게 힘든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방향성 올바르게 결정해 준다는 거죠. 친구가 연락 왔어요. 소주 한잔 하자.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겁니다. 가서 뭐 한 잔만 먹지 뭐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예?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야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저도 막 술 마시고 친구 만나서 좋아하거든요. 만나면 저는 좀 자제는 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자제를 그래도 좀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자제를 해요. 근데 저도 사람 만나고 하죠. 어떻게 갇혀가지고 이런 생활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좋은데 조금 이제 미루시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떤 결정할 때 딱 기준은 저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인지 어려운 결정인지. 어려운 결정이 올바른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쓸데없이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결정 말고 있잖아요. 알겠죠? 내가 뭔가 뻘짓거리 하려고 했을 때 딱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도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대부분은 뭐냐면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여기서 무너져요 다. 알겠죠? 정말 큰 실수를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사소한 거에서.